네, 안녕하세요. 네이트판에 올라온 여러 가지 사연들을 읽어주는 남자, 팝군입니다. 오늘도 네이트판에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올라왔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전날 한번 녹음을 했었는데, 그 새벽에 사실 업데이트가, 일간 베스트가 업데이트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녹음하는 거고요.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3일자 일간 베스트. 카테고리는 남편 vs 아내고요. 첫 번째부터 제목이 좀 심상치 않아요. 아내에게 복수하고 싶어요. 네. 아내에게 복수하고 싶어요. 진짜 어이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주에 생일이었고 생일 선물로 상품권 200을 받았습니다. 엄청 많이 받았나요? 원래 차에 넣어뒀다가 주말에 세차 맡기러 가면서 상품권은 컴퓨터방 책상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어제 쉬는 날이었고 자영업하는 친구 꼬드겨서 쇼핑하러 가자 얘기가 돼서 씻고 상품권 넣어둔 서랍을 열었더니 상품권이 없는 겁니다. 이거 어디 갔을까요? 제가 넣은 건 토요일이었고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집에 온 사람은 아내와 저 둘뿐이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의심 가는 게 아내 아닙니까? 아내에게 서랍에 둔 상품권 못 받냐고 물었는데 모른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정상일까요? 네가 안 가져갔으면 상품권에 발이 달려서 도망갔다고 받기는 설명이 안 된다. 정말 아니야? 단호하게 물었고 그래도 아니랍니다. 이건 아내가 100% 빼박입니다. 아니라니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복수는 꼭 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습니다. 빡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아내를 저보다 더 빡치게 만들 수 있을지 동성인 여성분들께서 좀 알려주세요. 이건 너무했다. 진짜라면. 그래도 혹시 잘못된 공간에 넣어뒀을 수도 있으니까 사실 그럴 때 있거든요. 아, 여기 안 들키겠다 하고 넣어뒀는데 생각해보니까 들킬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다른 공간에 넣어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아닐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복수에 앞서서. 서랍을 근데 열어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거기에 뭔가 화장품이 있다든지 자주 쓰는 뭔가가 있지 않은 이상. 그래가지고 우선적으로는 일단 찾아봤으면 좋겠고, 진짜 그렇다면은, 음, 저였으면은, 삐진 척을 엄청 오래 할 것 같아요. 한 1, 2주? 그러면은, 먼저 말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일단 댓글 읽어볼게요. 도둑 든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하세요. 현명하다. 이럴 땐 배우자 의심보다는 경찰에 신고하는 게 답입니다. 그럼 도둑 든 것 같다고 하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세요. 그럼 재발절해서 자백하겠죠. 키키. 아, 진짜 현명한 분들만 있네요. 똑똑하다. 반려자에게 증오심이 자꾸 생긴다. 저 상위 몇 퍼센트인가요? 결혼하신 분들 행복하신가요? 이거 저도 궁금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결혼하신 분들 행복하신가요? 님들 주변에 50 초중반 되도록 결혼 안 한 여자분들 계신가요? 제가 50 초반이고 결혼을 못했습니다. 젊을 때는 마음에 없거나 눈에 안 차면 두 번 다시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결혼에 대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다가 결국엔 여자의 임신 가임기와 홍게이라는 걸 놓치다 보니 쓸만한 남자들은 찾아보기도 힘들고 씨가 말하고 제 또래들은 30 후반부터 유부남들이라 정말 결혼이 저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50대가 되다 보니까 너무나 미래가 두렵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실 나이 되셨고 둘 다 가시면 혼자 되는 건데 남편 자식 없는 인생 이사를 가면 이웃들이 제 나이면 결혼해서 군대 갈 아이가 있어야 할 나이에 남편 자식 없이 이사를 온다면 이상하게 보지나 않을까. 어딜 가든 결혼하나 50대 여성이라는 게 너무나 이제는 인생의 루저 인생의 실패작처럼 느껴질 정도로 결혼하신 분들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결혼 안 한 게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과 자식들이 있으니 든든하시겠죠.
저같이 홍기 놓쳐 한 해 한 해 나이 먹다가 50 초반까지 결혼을 못한 독신 솔로가 되었다면 부모님 돌아가시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결혼하면 외롭지는 않으시죠? 제 나이에 결혼 안 했다면 비정상으로 보이나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너무나 50대가 되니 두렵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상황에 놓여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살 차이 나는 누나랑도 사귈 뻔했었고, 그래가지고 뭐 결혼 안 한 사람 찾아서 결혼하고 싶으시다면 결혼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긴 하는데, 또 모르겠네요. 그때 상황이 되면. 예를 들면은 뭐 돌싱하고 결혼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 같아요. 근데 이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두려움이 계속 그래서 느껴지는데 좋은 해결책을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연애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50대에 근데 어디서 만나야 되지? 50대. 동네 모임 같은 거 일단 시작해보면 당근에서 그런 분들 많던데 그러면 좋겠습니다. 음. 댓글을 읽어볼게요. 4개의 댓글. 돈이 있으면 세상 두려울 게 없는데 외로움이 문제지만 동호회 활동하면서 친구 만들면 되고 노행 고급 실버타운 가면 되고 주변 사람들 눈치 볼 거 없이 고급차 몰고 다니면서 좋은 집에서 도우미 쓰고 살면 아마 다 부러워할걸요? 저도 40대 후반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자식은 못 가지지만 신랑이랑 노후 준비 넉넉하게 해놓고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와, 아이 못 가진다는 게 뭐 자기들이 원하는 거면 상관없는데 원하는 거면 좀 슬프긴 하겠다. 이제 와서 능력 있음 그런 생각 안 들 텐데요. 어차피 결혼해도 결국은 떠날 땐 혼자 가는 거예요. 나이 들어 멘탈이 약해진 거죠. 이해는 하지만 지금 다른 인연 만드는 건 악수가 될 수 있어요. 부부도 오랜 시간 함께 온갖 일 다 겪어야 그 나이 때 편해지고 서로 안쓰러워지는데 주변 시선과 편견 때문에 힘드시겠어요? 너무 감당하기 힘들면 주변 이웃에겐 이혼했다고 둘러대세요. 네. 혼자 사는 분들 근데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요. 진짜 요즘에 이혼율이 거의 20%인가? 그 정도여가지고. 근데 만약 결혼을 원하신다면 하시는 게 좀 더 좋겠죠. 음, 다들 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는 분위기라 저는 참 좋네요. 네, 다른 카테고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반려자에게 증오심이 자꾸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년의 연애를 하고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2년의 연애 동안 사실 좋은 기억은 많이 없었어요. TV에서나 나올 법한 사건이 저한테 일어날 줄 몰랐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상대방은 전 사람이랑 만나면서 저한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썸 관계를 유지했어요. 저는 당연히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몰랐고요. 그 사람이랑 헤어질 것 같아서 저한테 썸 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지고 나서 바로 저한테 온 것 같아요. 환승 이별이군요. 저는 그걸 모르고 있다가 연애 중에 알았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와의 연애 초기에 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다시 만나자고 요구를 했었고 같이 외박도 했었어요. 아, 이거는 약간 복수심에 이 사람을 만난 건가? 이용만 당한 것 같은데. 그뿐만 아니라 처음 연애한 사람과도 친구 사이로 지내다가 저한테 나중에 들켰었고요. 친구 관계로 지냈다고 하기에는 저와 잠깐 헤어졌을 때 굉장히 노골적으로 데이트 신청을 하더라고요. 이성을 되게 밝히는 것 같고 클럽도 자주 다녔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네요. 그리고 그 전 사람은 현재도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사내 연애였었어요. 가끔 마주치는 걸로 알아요. 와, 좀 많이 배신감 들었겠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고 사랑에 대한 환상을 가지면서 10대와 20대 초반을 보내서 그런지 로맨틱한 사랑을 하고 싶었고, 저는 상대방에게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고 특별한 사랑을 하고 싶었어요. 네, 사실 다들 그렇지 않나요?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잖아요. 음, 당연한 생각 같아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의심과 증오, 그리고 원한과 후회가 항상 남아있는 것 같아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안 좋은 생각이 나고 제 인생이 너무 비참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이러면 근데 계속, 계속 자기 인생이 불안하고 불행해질 것 같은데, 음,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주변에 이야기를 하면 다들 그럴 것 같아요. 헤어지면 됐지. 결혼 안 하면 됐지. 본인이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서 이제 와서 왜 저러는 건지. 연애 초반부터 성격 차이로 헤어지자고 계속 얘기했었고, 연애 초반부터 정말 지쳐 있었어요. 저 또한 그 사람과 연애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했고요. 하지만 헤어질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간절하게 진정한 사랑을 했다는 말과 힘들다면서 응급실 가고 우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헤어지자고 하면 행동이 가격해졌어요. 욕과 폭력은 물론 자살 협박부터 실제로 자살 시도로 해서 응급실을 같이 간 적도 있어요. 어, 저는 이 사람한테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결혼 얘기를 할 때는 반포기 상태로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상견례가 다가올수록 도저히 결혼은 힘들 것 같아서 일정을 미루고, 그러다가 상대방 어머님이 큰 병에 걸리셔서 더 이상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미루지 못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당시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결혼을 못하겠다, 미루자라는 말을 할 수 없었고, 현재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났어요. 누가 들으면 복에 겨운 말일 수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큰 사고도 없었고 어려움도 없이 커서 그런지 이런 힘듦이 견디기 힘들 때가 많아요. 특히 저도 저의 전 연애에 대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서로 특별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었고, 서로 감정은 남아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헤어졌지만, 그 연애를 놓았던 후회와 죄책감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는 것 같네요. 이제 와서 헤어질 자신도 없고 과거의 선택을 매일 후회하고 자책하는 저는 그 사람과 만나고 이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우울하다는 감정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증오스러웠지만 지금은 상대방이 증오스럽다기보다 오히려 제 자신에 대한 자책과 후회가 너무 제 자신을 갉아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평생 살 수 있을까요? 누가 들으면 제 팔자에 제가 꼬았으니 감당하려고 하겠지만, 저는 과거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걸 생각하면서 나도 이전 사람들 중에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벌은 받아도 된다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 자기 합리화를 하죠? 내가 볼 때는 글쓴이 분께서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은데 너무 불행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사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왜 그런 고통을 계속 지속적으로 겪으면서 살아야 되죠? 물론 마음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참을만 하고 좋아지는 게 느껴지고 좋은 사람이라면 계속 살아도 문제가 없겠지만, 진짜 별로이고 내가 싫어하고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평생 살아요? 요즘에 1, 2년 살고 이혼하는 커플이 얼마나 많은데요. 부부가. 그냥 이혼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계속 이런 생각이 든다면.
2년 좀 그렇죠. 모든 선택에 본인 잘못을 먼저 인지해야만 다시 실수 안 해요. 이혼하세요. 사람과의 인연인 본인이 좋아서 노력하는데도 자꾸 힘들다고 느껴지면 인연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될 인연은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이루어져요.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는 인연이라면 놓아주세요. 해민스님. 이 글을 보니까 저도 뭔가 뭉클하네요. 아이도 없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랬었듯 본인 팔자를 본인이 꼬고 있네요.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상에서부터 벗어나세요. 다들 이혼하라는 내용 같아요. 네, 좀 우울한 얘기였는데요. 뭐 알콩달콩한 사랑 얘기 한번 볼까요? 사랑 고백해도 될까요? 나 절대로 2월 23일 1윅을 볼게요. 나 절대로 당신이 우습거나 만만하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당신에 대해 들려오는 무성한 소문들이 무서워서 당신을 멀리하고 피했던 것뿐. 난 당신을 좋아하면서 억지로 발길을 돌려 외면했던 건데 그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 마음이 아프게 남을지 몰랐네요. 만나면 꼭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이 싫어서 그랬던 거 아니라고.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다고요. 뭔가 상대방의 소문 때문에 고백을 못했었나 봐요. 네, 반대 수가 굉장히 많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소문이 더 중요한 그 사고 체계 유지하세요. 상대방도 글쓴이가 연락하는 거 반기지 않을 듯. 나만 쓰니 여자 같음? 그리고 내가 같은 상황 당해봐서 그 기분 아는데 쓰니야 제발 역겨우니까 상대방한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비겁하다? 네, 다른 글 읽어볼게요. 다시 만난다면, 다시 만난다면, 최대한 비밀 없이 감추는 거 없이 솔직히 말하고 진실하게 대하려고. 사실 이별을 하고 나면 후회되는 게 계속 있죠.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나이가 들수록 후회되는 게 많이 없어져요. 이별을 한 후에도.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뭐 처음 연애 실패했을 때는 내가 여기서 좀 더 참을 걸. 왜 내가 사랑한다는 얘기 한 번이라도 더 못 해줬지? 왜 내가 너 이쁘다는 얘기 한 번도 못 해줬지? 왜 그 사람이 그거 하자고 했을 때 왜 난 거부했을까? 뭐 그런 후회들이 계속 점철되면서 그 후유증이 이제 4, 5년은 갔던 것 같은데 나이 들수록 그런 게 없어져서 좀 안타까워요. 제 스스로. 이분도 지금 후회하는 감정인 것 같은데 네. 다음 연애 때는 후회되지 않도록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셨으면 좋겠네요. 댓글 읽어볼게요. 만나지 마요. 언제 다시 보는데 네가 연락해야지. 하하 제발 좀. 여기 게시판 처음 들어가 보는데 약간 분위기가 이런 것 같아요. 지금의 나의 시간은 지금의 나의 시간은 그대를 알기 전후로 나뉜다. 와 멋있다. 알아보고는 잊을 수가 없는 사람 단 한 명. 저한테는 이게 첫사랑 같아요. 네. 다른 여자친구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남자의 첫사랑은 정말 약간 특별한 경험? 인생에 있어서 뭐 그와 관련된 영화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만큼 이 남자의 첫사랑이란 건 미화되기도 쉽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다. 네. 댓글을 읽어볼게요.
멋있다 기준이 그 사람이라니. 맞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아, 히. 네. 글 하나만 더 읽고 다른 카테고리 가보죠. 사랑해. 그 사람. 다시. 다시 만난다면. 제가 다시 만난다면 읽었나요? 다시 만난다면. 읽었네. 다시. 다시 만난다면 아까 그분 같은데. 음, 왜 세월이 갈수록 왜 세월이 갈수록 곁에 두고 싶은 사람보다 안 보고 살았으면 하는 사람만 들어갈까? 참 서글프다. 맞아요. 진짜 나이 들면은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 왜냐면 그 전까지는 그런 행동이 나한테 뭔가 피해를 준다거나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아이고,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행동들을 겪어보고 아, 저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행동이다. 이런 게 생겨버리면 그다음부터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만나기 힘든 것 같아요. 예전엔 진짜 편견 없이 만났다면은 지금은 힘들죠. 그래서 사실 동심이 부러운 것 같아요. 네, 다른 카테고리 읽어볼게요. 해성남녀, 해성남녀? 해성남녀 읽어보죠. 근데 솔직히 여자 볼 때 이거 읽어볼게요. 다른 거 읽어볼게요. 34살 남자가 게임하는 게 그렇게 한심한가요? 이거 읽어볼게요. 네, 34살 남자가 게임하는 게 그렇게 한심한가요? 안녕하세요. 34살 남자입니다. 제 고민 들어주세요. 제 취미 중 하나에 게임이 있습니다. 취미 말고도 볼링, 축구, 헬스 등등이 있습니다. 와, 진짜 취미 많네요. 취미 부자. 인정. 여자친구에게 게임을 하고 싶다고 하였는데 한심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여자친구는 초반에 술, 담배, 게임하는 남자는 절대로 싫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술, 담배는 하지 않으나 게임은 취미생활로 즐겨왔습니다. 여자친구는 게임을 싫어해서 게임할 거면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와, 극단적이네. 그러나 저는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너무 심한데? 최근 들어 여자친구에게 게임을 허락받기 위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매일 미친 듯이 한다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하거나 친구들, 직장 동료, 업체분들과 어울려서 하고 싶다고 말을 하지만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닌텐도도 사서 하고 싶은데 초등학생이 하는 게임기를 다 큰 성인이 쪽팔리게 하냐고 주변에 쪽팔리니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끔씩 하는 게임은 건전한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하는 걸 허락받기 위해 말할 때마다 화내고 싸움이 나는데 34살에 게임하는 게 그렇게 쪽팔린 건가요? 일단 절대 쪽팔린 게 아닙니다. 제가 게임 회사 다녔었는데 어, 먹이업이라고 하죠. 게임 회사 중에 좀 큰 기업을 다녔었는데 어, 가장 가장 주요 고객이 3, 40대예요. 그분들이 이제 경제적 자유도 어느 정도 있고, 네, 시간적 자유도 어느 정도 있고, 네, 그런 나이대이기 때문에 주요 고객이 그런데 사실 유명한 유튜버 중에 우악굿이나 우주아마 분들 봐도 30살 팬들 굉장히 많고요. 건전하게 게임하는 거는 절대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배그라든지 롤이라든지 서든이라든지 피파라든지 리니지라든지 이런 중독성이 좀 많이 강한 게임들을 하는 분들 중에 약간 사회를 잊고 게임에 몰두한다든지 아니면 여자친구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시간에 게임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약간 여자친구분이 비선호하는 건 있을 수 있죠. 네. 쪽팔린 건 절대 아니고요. 하셔도 돼요. 뭐 닌텐도 제 주변에 30대인 친구들만 봐도 남자들도 하고 여자들도 합니다. 네, 동물의 숲에서 이제 선 만들어서 네, 서로 놀고. 댓글을 읽어볼게요. 104개나 달렸네요. 여친이 이미 싫다고 했고 네가 안 한다는 조건으로 만났으면 네가 한 약속은 지켜야지. 이제와 말 바꾸면 사귀려고 거짓말한 거밖에 더 되냐? 왜 여자 시간 낭비, 감정 낭비하게 만듦? 어, 그런가요? 사실 뭐 술 안 마시겠다, 담배 안 하겠다 하고 만나고 나서 이제 나중 되면은 슬슬 조금 풀어준다거나 아니면은 풀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너무 극단적인 것 같고 같이 게임할 수 있으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여자분도 음 이거는 너무 극단적인 생각 같고 좀 그렇네요. 일산남 한심한 건 아닌데 여친이 싫다고 했고 님도 안 하는 조건으로 만난 거잖아요. 근데 사귀고 이제 와서 다시 한다고 하면 여친이 안 빡치겠음? 게임하는 게 한심한가요? 이렇게 질문 던질 게 아님 이건. 이분들은 다들 여자친구나 이성친구 안 사귀어봤나? 약속했어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정말 심각한 거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상한 데를 간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면은 사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게임하는 사람은 아웃. 각자 자기의 남편, 남친의 기준이 있는데 싫다고 헤어지자고 했으니 게임을 계속하고 싶으면 헤어지고 헤어지기 싫으면 끊던지 하세요. 극단적이라고 뭐라 할 필요 없어요.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죠. 써니님도 포기하기 어려운데 남 보고 포기하라 하면 안 되죠. 어, 근데 연애라는 게 사실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잖아요.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근데 다들 맞출 생각은 없고 뭐 탈코르셋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남자든 여자든 이제 사회적 역할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코르셋이라고 저는 봐요. 뭐 남자친구는 이래야 돼. 선호할 수는 있죠. 근데 꼭 이래야 돼. 이거는 좀 뭐 정말 살인을 한다든지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절대 안 될 것 같고 담배 같은 경우도 이제 담배나 술도 건강에 좀 관련되는 거니까 저도 비선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당한 게임 정도, 뭐 모바일 게임이나 이런 거 정도는 충분히 허용 가능하지 않나? 일주일에 뭐 2시간 하기. 애들도 아니고, 애들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네, 저는 좀 그렇네요. 정리하세요. 그런 여자 계속 인연 이어가봤자 생명줄만 짧아질 뿐. 정리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연애는 맞춰가는 기간이니까 서로 맞춰야죠. 피부와 얗고 잘하는 거 많은 여자 없냐? 많죠. 많은데, 그런 사람이랑 여태까지 못 사귀어 봤다는 거 보면은, 사실, 이후에도 만나기 힘들죠? 내가 그렇게 예쁜가? 이거 한번 봐야겠다. 내가 그렇게 예쁜가? 제목부터 좀 재수없겠지만 아니 요즘 좀 의문인 게 나 알바하는 곳에 사람이 진짜 많이 와. 특히 남자 손님들. 솔직히 예쁘다는 말 많이 듣긴 했는데 내가 그 정도인가 싶어. 뭐 망상글 아니고 재수없는 거 아닌데 나도 의아해서 그래. 네, 댓글 읽어볼게요. 근데 사실 정말 이쁘면은 음 정말 이쁘면은 여자들은 세상 사는 게 조금 더 편해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근데
뭐 나쁜 범죄에 노출될 횟수도 생기기도 하겠죠. 잘못하면. 참 세상 불합리한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 근데 여태까지 보면은 어, 외모가 좀 뛰어나신 분들이 확실히 살기 좀 더 편하다? 뭐 잘못을 해도 용서를 쉽게 해준다든지. 저는 일부러 그런 분들한테 더 엄격하게 대하는 편인데, 네, 아무래도 뭐 좀 살기 편하죠. 네, 읽어볼게요. 댓글. 마스크 벗고 일하는 데인가? 그게 스쿠스로서의 문제이지. 어딜 가나 물을 흐리거든. 이건 쓸데없는 거고. 못생겼어, 지영아 풋. 못생겼어. 지영인가? 지영이란 말 없는데? 네, 다른 글 읽어볼게요. 누나. 누나. 귀여워. 키키. 그냥 이것만 봐도 설렌다. 이거 이 사람이 나 좋아하는 걸까?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이 사람이 나 좋아하는 걸까? 일단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랑 나한테 하는 거랑 달라. 다른 사람한테는 야 이리 와. 너 뭐하냐? 이런 식인데 나한테는 꼬박꼬박 이름 불러줘. 뭐뭐아 뭐뭐아 이렇게 그러고 내가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것만 봐도 와서는 뭐야 둘이 사겨? 왜 그렇게 알콩달콩해?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여러 명이랑 있는 상황에서는 항상 나한테 말 걸고 장난쳐. 또 뭐 맛있는 거 생기면 갑자기 들고 와서는 땡땡아 너 이거 먹으려면 먹어? 하면서 내가 먹고 맛있다 그러면 갑자기 아 그러면 다행이고 하면서 후다닥 가고 속이 안 좋아서 안 먹는다거나 별로 안 좋아한다 하면 풀 죽고 그 이후에 내가 부르면 갑자기 틱틱거려. 정말 이 글쓴이가 쓴 글대로면은 일단 약간 호감은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사실 이런 글을 쓰다 보면 자기 위주로 편집되기 마련이라서 자기 시선으로 확정 짓는 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약간 호감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댓글 읽어볼게요. 호감 있는 거 맞는데? 아, 내가 어떻게 알아? 가서 물어봐. 질투 같긴 해. 이거 진짜 귀엽다. 아, 내가 어떻게 알아? 가서 물어봐. 질투 같긴 해. 이분 귀여워. 네. 글 하나만 더 읽어보고 이제 그만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헤어진 다음날. 네. 마지막은 항상 우울하게 끝내야죠. 생각해보면. 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생각해보면 제대로 이별다운 성숙한 이별 해본 적 없는 것 같음. 전화나 카톡으로 싸우다가 헤어졌거나 상대가 환승 바람 폈거나 다 그랬던 것 같음. 얼굴 보고 그래 잘 지내 행복해 이러면서 헤어진 적은 없는 것 같아. 이래서 좋은 이별은 없단 걸까? 저는 솔직히 대면에서 헤어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생각한 시간을 갖자고 하잖아요. 서로. 보통 헤어지기 전에. 그러면은 다시 이별할 때 얼굴 보기가 굉장히 서로 껄끄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다 전화로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별할 분위기를 풍기면 여자들이 먼저 헤어지잔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네, 전화로 했었던 것 같아서 이런 이별은 저도 해본 적이 없네요. 세 개 댓글을 읽을게요. 서로 지쳐서 나가 떨어지지 않는 한 성숙하고 깔끔한 이별은 힘들죠. 저는 다 서로 지쳤던 걸까요? 성숙한 연애부터 해보셈. 꼭 성숙하게 이별해야 됨? 그러게요. 근데 저도 약간 사랑에 대한 판타지가 있는데 정말 책에 나온 것 같은 사랑들? 정말 아름다운 사랑들. 그러기 위해선 나 자신도 근데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겠죠? 네, 아무튼 그런 사랑 한번 해보고 싶네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꼭 부탁드리진 않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일 또 봬요. 안녕.